지난주 금요일에 북콘서트 하셨죠? 네네. 네. 북콘서트 장소가 이승만 학당의 그 강의실이라 네. 좀 공간이 이렇게 넓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60명 넘게 오셔서 자리를 네. 저기 꽉 보니까 채워서 꽤 많은 분들 오셨네요. 아니, 작은 공간인데도 꽤 작은 많은 다 공간에 채웠네요.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오셨고 특히 그 포럼 1948이라는 작은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단체에서 이제 저 콘서트를 주도를 하고 저도 그 단체 회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제가 회장. 회장이에요? 아니 그걸 왜 숨기시듯이 이야기를 하세요? 숨기려 그런 건 아니고 본의 아니게 회장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떠밀려서 하게 됐는데 네. 그 회장의 뭐 북콘서트라고 해서 그런지 그 회원들이 많이 와주셨고 지금 저기 앉아 있는 분들이 저 끝에 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저 연대 저기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들. 저 왼쪽에 이창희 교수, 예. 그다음에 인하대 갑자기 이름이 인하대 예. 가만 있어봐. 인하대 아 그냥 넘어가시 생각이 홍승기 교수, 예. 그다음에 정한기 박사, 예. 그다음에 한민호 국장, 예. 그다음에 김다인 저 이대 박사과정 여학생입니다. 예. 예. 하고 이제 객석에도 보니까 여러 사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 문제나 이런 게 관심이 많으신 전명 인사들이 함께 한 것 같네요. 저희가 몇 시간 정도 했어요? 시간적으로만? 시간이 한 오후 전체 원래 6시인가 시작했죠? 금요일 날. 5시 반에 이제 모임이 시작된다고 공지는 했는데 실제 모임은 이제 실제 행사는 6시부터 시작이 됐고 예. 한 7시 반 조금 넘어서 끝났습니다. 아, 1시간 30분 정도 했군요. 저기에서 누군가가 상당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한 기억이 혹시 있나요? 좀 인상적인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정한기 박사가 예. 이제 이승만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그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 이제 대통령이 발의를 해서 기념재단이 만들어지고 이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게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하면서 대안으로 얘기하신 게 그 이승만 기념관을 짓지 말고 건국 기념관을 지면은 저항이 적을 거다. 건국에는 관여한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물론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건국 기념관을 하니까 이승만 기념관은 필요 없다라는 논리로 넘어가는 건 저는 잘 반대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김대중 기념관이 있습니다. 노무현 기념관도 이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뭐 문재인 기념관이 나올지는 몰라도 또 박근혜 대통령 기념관도 만들려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그 사이에 온갖 대통령들이 다 계신데 이승만 대통령은 찬반 여론이 분분하니까 기념관을 짓지 말고 건국기념관에 뭉뚱그려서 넣자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국기념관은 건국기념관대로 있어야 되고 이승만 기념관은 이승만 기념관대로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한기 박사가 그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의제를 주셨는지는 뜻은 알겠는데 지금 그 부분도 좀 입장을 어쨌든 주셨네요. 예, 오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다룰 텐데 먼저 독립정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당시의 시국 상황 그리고 옥중에 있던 이승만이 어떤 생각을 하다가 독립정신을 썼는지 그리고 집필, 출간 과정 이런 부분 한번 설명을 쭉 해주시죠. 지금 그 이미지를 그거 띄워놔 주세요. 그냥 계속. 그 저 왼쪽에 독립정신이라고 쓴 오래된 책이 1910년에 LA에서 출판된 LA 대동신서관이라는 출판사가 낸 독립정신 초판본 표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2002년인가 2010년 네, 2010년 네. 그 하와이 대학의 김한교 교수라는 분이 독립정신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문책으로 낸 게 이제 저 영어책인데요. 그러니까 1910년에서부터 2010년 100년 사이에 독립정신이 이제 저렇게 순 한글로 된 우리말 책 미국에서 출판됐고
에서 이제 다시 미국 하와이 대학에서 출판한 이제 영어책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뜻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독립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저런 번역 작업까지 했는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독립정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4.19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하실 때는 독립정신에 관한 책들이 독립정신을 이제 그 당시 말로, 그러니까 1910년 말이 아니라 1940년대 말, 50년대 말로 이제 보완하면서 나온 책들이 여러 개 있었고, 네. 4.19를 하면서 싹 사라졌습니다. 싹 사라졌다가 1980년대가 돼서 이한빈 선생님가 이제 저 책을 한번 냈고, 그 이후에 뭐 김효선, 박기봉 이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책방에서 찾으면은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 버전 중에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이 그 가장 최근에 그 파란 표지를 달고 독립정신을 냈는데요. 그 책이 그래도 제일 잘 번역이 돼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독립정신의 기본적으로 어떻게 저 책들이 출간된지를 얘기했는데, 일단 그 내용 좀 저 독립정신에 담긴 내용이나 구성에 관해서는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독립정신을 썼는데, 그 써면 이제 그 앞에 뭐 서문이 있고 뭐 후서가 있고 뭐 또 뒤에 여러 가지 본문 말고 여러 가지가 붙어서 전체가 한 200 몇 페이지, 이제 그 당시 책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서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라 전쟁, 이제 러시아를 옛날에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일아 전쟁이라고 그러면 일본하고 러시아, 러일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라 전쟁이 벌어졌다. 슬프고 분통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동안 만들던 한영 자전 간행 작업을 정지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한영 사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완성을 못하고, 제가 알기로 F에 어떤 단어까지 하다가 이제 정지를 하고, 양력 2월 19일부터, 이게 1904년일 겁니다.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1904년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던 해입니다. 그해 7월인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한 장의 종이에 장서를 기록하여 한 장의 종이에 긴 글을 써서 그것을 요새 말로 하면 복사를 해가지고 몇만 장을 발간하려 했으나, 한 장에 쓰려고 그랬는데 쓰다 보니까 급기야 시작하고 보니 끊을 수 없는 말이 연속되는지라 마지못해 관계에 있는 사건들을 대강 기록하였다. 여기서 대강은 엉터리로 했다는 말이 아니고 굵직굵직한 것들만 골라서 이제 그 기록을 했다. 그래서 서문에 이런 말이 있고요. 본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독립을 갖게 해야 된다. 그런 제목을 달고 원고 작성을 이렇게 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독립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때가 구한말이고 이제 일본 식민지로 넘어가는 그 징검다리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한테 뭐 외교권을 뺏기고 하는 게 이제 곧 벌어질 일이고, 그게 예상되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독립이 있다 없다 함은 외국이 침범함을 두려워함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국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게 무서워서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거는 현실이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 정부에서 또 그런 문제에 외국의 간섭을 방어하지 못하는, 정부에서 보호하지 못함을 염려함도 아니다. 다만 인민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립 두 글자가 있지 아니함이 걱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립이라는 생각이 투철하게 있으면은 그 나라가 독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이제 그 배경에는 청나라를 종주국으로 모시고 몇백 년을 살다가 이제 갑자기 그걸 일본으로 바꾸자, 러시아로 바꾸자, 뭐 영국으로 바꾸자, 미국으로 바꾸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나라의 주권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청나라에 의지한 습관 그대로, 이제 청나라가 쇠락하고 다른 나라가 강해지니까 그 다른 나라에 또 빌붙어서 나라를 뭐 이끌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문제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네. 그 죄수 이승만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자가 이게 왜냐하면 출판은 1910년에 됐지만 1904년 4월인가 5월에 이제 원고가 끝납니다. 원고가 끝나는 그 순간에는 감옥에서 죄수 신분으로 글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수 이승만의 원고 말에는 1904년 6월 29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네요. 그래서 출판은 그로부터 6년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을 나오고 상동 청년학원이라는 데 잠깐 교장을 하다가 미국의 민영환 한교설의 부탁을 받고 미국에 가서 이제 루즈벨트를 만나고 별로 좋은 반응을 못 얻으니까 미국 간 김에 온 김에 이제 유학해야겠다면서 유학을 합니다. 유학해서 유학이 끝날 때 1910년이면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 논문을 받는 해입니다. 그때 출판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독립정신은 결국은 그러면 시대적 상황을 보면 우리의 이제 역사 보통 표현할 때 러인 전쟁이라는 네. 이제 과거 청일 전쟁도 있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구한말의 시련을 겪었는데 러인 전쟁이 발생하던 그 시기에 그 시대적 상황에서 독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기고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옥이지만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듣는데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는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본인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네.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이 청나라 전쟁이 우리나라 저 강화도 앞바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대방 배한테 이 포를 쏘면서 전쟁이 시작된 소식이 이제 감옥에 전해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러일 전쟁을 누가 이기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의 대한의 운명이 이제 결국 그 이긴 나라한테 먹힐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독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가 독립하는 정신이 없으면은 독립하는 정신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외세가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먹어도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데 그런 의식 자체가 없으면은 뭐 다 말하자면 그 헛것이다라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독립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글을 내가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쓰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요 책의 이제 구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궁금한데 지난번에 저도 이제 독립정신을 비봉 출판사에서 만든 걸 보고 다른 걸 보니까 꼭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승만 박사는 쭉 내용을 국지국직한 걸 이렇게 써내려갔지만 이걸 큰 챕터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책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사람들이 사실은 일부분 제목을 붙이고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제목은 붙였는데 네. 소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50몇 개의 소주제가 쭉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써놓은 거에 보면. 근데 그것을 이제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저렇게 자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전 세계는 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너무 모르니까. 근데 요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가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그 지구에 아시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아프리카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하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지금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립정신을 쭉 읽고 이것을 오늘날 출판하는 걸로 바꿀 생각을 하면은 고민하게 됩니다. 이걸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은 거냐. 그 중에 요새 기준에서는 필요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빼고 분량을 줄이면서 중요한 것만 압축하는 게 중요한 거냐. 이거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책은 그냥 그걸 빼버린 그런 요새 와서 보니까 이거는 별 영향가가 없는 쓸모없는 얘기다 하는 게 일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뺀 경우도 있고 또 그 당시 그대로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 당시 그대로 낸 거였는데 그 우리 박기봉 선생이 그 비봉 출판사 박기봉 선생이 내신 책은 최대한 그 당시 그대로 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독립정신 책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지금 뭐 국사학계에서는 이 독립정신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관심 아예 이제 약간은 무시하는 걸까요? 아예 외면을 하는 상황이고 이제 보수 또는 현대사 연구자 중에 이제
대한민국 건국사를 제대로 좀 바라보는 측에서는 독립 정신을 좀 높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대비시켜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얘기 하기 전에 독립정신의 큰 내용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 전체적인 체계 구성이 첫 번째, 독립과 자유에 관한 인간의 본성. 두 번째는 독립과 자유는 곧 통상이며 문명 개화는 필연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과 자유를 하려면 통상을 해야 되고 통상하는 것은 문명하고 개화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다. 맞으면 글로벌라이즈를 해야 된다라는 요새 말로 하면요. 야만과 개화 그리고 세 유형의 정치 체제가 있다. 야만과 개화가 막 섞여서 야만 일색, 야만 개화, 개화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정치제가 세 개다. 하나는 전제 정치, 대통령제, 내각제. 이제 그 중에 전제 정치는 안 되고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지금 서양에서 문명 개화된 서양에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개인은 대통령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통상을 안 하는 폐쇄 경제는 어떤 운명으로 가고 전제 정치를 하면 어떤 나쁜 해독이 있는지 그렇게 하면은 마음에 속박을 받는다. 그래서 마음의 속박을 여러 가지 자유를 잃게 되면서 종이 되고 뭐 그런 8가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5번째는 동아시아 근세사를 통해 본 우리나라가 망하는 정치 외교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이 기독교적인 심신을 가져서 교화를 해가지고 이 인간과 세상 일을 하느님 뜻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하면은 문명 개화를 실천할 수 있다 하는 6가지 논의를 하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 마지막 부분, 교화 부분이 이제 기독교적인 귀의를 통해서 기독교의 개종에서 개심해서 맞으면 하느님 뜻을 실천하면서 살면은 이게 새로운 근대 사회로 가는 중요한 어떤 발걸음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해서 불교 신자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 말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런 6가지 가장 중요한 게 독립정신이라는 책의 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통상이라는 것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얘기를 이미 이때 하십니다. 이게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수출주도 산업화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통상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우리가 수출주도 산업화를 해서 세계에 수출하고 필요한 거 수입하고 해서 수입 대체 수출 주도. 그 다음에는 요새는 우리가 글로벌라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로 나가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100년 전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유교 문화의 마지막 그 흡수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개신교를 믿고 선교사들을 만나고 세상을 보고 통상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실천을 해서 우리나라 이 시스템에 지금 완전히 녹아 있잖아요. 통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책인데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통상을 강조하고 자유를 강조하고 교류를 강조하고 문명 개화를 강조한 이 책을 레코그나이즈를 안 해요. 예컨대 김구의 백범일지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안중근이 쓴 무슨 어떤 뭐 동양평화론 다 알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다. 요새 좀 요새야 조금 알려지죠. 내용이 뭔지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읽을 생각을 안 하고 읽힐 생각을 안 합니다. 읽어야 돼요. 읽으면은 백범일지를 읽고 여러분들이 뭐 백범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읽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럴 수가 있나. 영웅일지죠. 아니 뭐 영웅담 써는 그리고 거죠. 막 사람을 때려 죽인 거를 굉장히 미워하고 그러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백범일지를 읽을 때랑 비교해서 이 책은 저는 아주 정교한 사회과학 책이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뭐 예컨대 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책이 100선을 한다. 뭐 10개를 꼽는다, 100개를 꼽는다 하면은 그 중에 반드시 1번으로 뽑혀야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우리나라 국사학계는 이승만을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된 분이에요. 대한민국을 세워서. 나라를 지켰어요. 그리고 나라가 발전하는 기본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세계 가장 후진국에서 가장 최선진국까지 못 갔지만 선진국 10등 안에 들고 있잖아요. 그 기본 틀을 만든 책인데 그 기본 틀을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발전할 거다라는 걸 써놓은 책인데 이것을 왜 국사 교육에서 강조하지 않는지 저는 국사 전공하신 분들, 국사 교육 전공하신 분들, 역사학 선생님들, 국사 선생님들 이 책 읽고 좀 제대로 정신을 차리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독립정사 덩신의 이제 글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다음 주제가 있어서 독립정신 사실은 조금 더 이야기 다룰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 해야 됩니다. 야, 그래요. 말씀하실 거 있으면. 예. 저기 이승만 학당을 운영하시는 이영훈 교수님. 사실, 이영훈 교수님.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네.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요새 속된 표현으로 국뽕에 취해가지고 네.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 이제 명분은 그렇습니다. 일본의 식민사관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려면 일본의 식민사관에 저항하는 우리 민족이 훌륭하다. 우리 민족이 잘났다 하는 사관을 우리가 채택해야 된다라는 그 민족주의 사관이 근데 취지는 좋지만 일본보다 우리가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우리가 실제 없었던 것을 과장해서 뻥을 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이영훈 교수는 그런 사학에 반대해서 이거 일본이 우리를 일부러 과소평가한 것이 있어서 문제라면은 민족주의 사관은 우리를 일부러 과대평가하고 있다. 실제에 맞지 않게 실증 사학으로 가야 일본을 평가하건 우리나라 역사를 평가하건 서양을 평가하건 실증에 따라서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역사를 평가해야 된다는 게 이영훈 사학의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이 사학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이영훈 교수가 독립정신에 관해서 쓴 평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승만이 어떤 사람이냐? 실학의 계보를 잇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승만을 지원했던 사람 중에 지난번에 그 감옥에서 그 우리나라 전통 유학자 집안에 유용준 집안도 있었고요. 네, 네. 왜 월남 이상제가 있었잖아요. 이상제. 월남 이상제가 실학의 마지막 세대의 어른이거든요. 그 이상제가 이승만과 직통하고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실학의 계보, 무슨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 공부를 하면 실학자, 그래서 정약용이니 온갖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런 사람들이 뭔가 뭐라 그러죠? 이 실천이 중요하다. 실사구시를 하는 학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학문을 못하고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일본이 나쁜 나라다. 이런 식의 이제 국사교육을 했는데 이 실사구시하는 이게 바로 실증사학이거든요. 실사구시라는 게 사실에 기초해서 무언가를 이제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정약용, 그다음에 정인보, 이승만 이후에 박정희 이후에 지금 온갖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이공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실사구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정신적 흐름에서 이승만이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고 조선과 근대 한국을 잇는 대한민국을 잇는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인데 이걸 빠뜨리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영훈 교수가. 실학의 맥락은 이승만을 매개로 대한민국 역사로 계승되었다. 우리의 대학 사회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깡그리 무시했다. 그들은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피력한 인간 본성으로서의 자유, 문명 개화의 논리와 필연, 자유의 통상, 정치, 외교, 만국에 이른 정치사를 전 체계로 이해하고 평가할 지력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런 것을 전체로 이해하는 어떤 지적 능력이 없는 단편적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집착하는, 그래서 우리 민족도 일본 민족 못지않게 훌륭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좋은데 없는 것도 뻥을 쳐서 과장하는,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도 이영훈 교수의 지적에 동의하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이 지적 전통, 이게 실학과 오늘날 기독교로 대표되는 근대화의 징검다리에 이승만이라는 정신적 어떤 성각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현실 정치만 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성각자로서 사상적인 이 근대 어떤 흐름을 꿰뚫어 본 사람이고 그 자신의 그 꿰뚫어 본 통찰력에 따라서 나라를 나중에 이끈 사람입니다. 네.
이영훈 교수, 이승만 학당 교장이시죠. 이영훈 교수의 독립정신에 대한 평가, 실증사학의 입장에서 실학계보를 이승만 당시에 이승만이 이었다. 쭉 그 마지막 계보를 이승만이 이었다. 이런 부분까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뭐 촌평을 더 붙이실 게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저기 독립 정신에 관해서는 제가 준비한 말씀은 대충 드렸고. 그러면 주제를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옥중 잡기에 있는 좀 사진들,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주제는 아피 득제 고명, 우리말로 하면 러시아의 피터 대제의 유언, 뭐 이제 이렇게 지금 된다 그러면 그거 띄워주세요. 그거하고 조금 이따 네, 아니 다음 거. 지금 보시는 저 저거부터 설명해 주시죠. 화면에서 보시는 이미지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옥중에서 저 서양식 노트를, 저 노트북이에요. 우리가 저 미국에 유학 가고 요새 이제 어디 문방구에 가면 저런 표지 모양은 다지만 대충 저런 구조의 그 노트를 팔잖아요. 이제 그게 그 당시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올 때 가지고 와서 이승만하고 가까우니까 이승만이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감옥에다 넣어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저 노트에다가 자기가 감옥에서 온갖 상념에 젖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갖 그 뭐 이제 나중에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막 도서관 같은 게 생기고 하니까 거기서 그래서 온갖 말하자면 이제 연구하는 사람의 메모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다가 온갖 잡동사니 얘기를 써놨는데 저거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영익 교수가 이승만 대통령 문서를 정리하면서 저걸 발견을 하고 저것이 옥중에서 쓴 잡다한 기록이다. 그래서 옥중 잡기라고 유영익 교수가 붙여놨습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본인은 그냥 자기가 감옥에서 온갖 잡다한 생각을 한 것을 그때 뭐 예컨대 아웃룩이라는 잡지를 자주 보셨거든요. 선교사들이 많은 문헌을 넣어줬습니다. 그 잡지에 보고 자기가 중요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얻은 기사가 있으면은 그 기사의 내용과 거기 관련된 메모를 써놓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쓴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소개를 해드릴 저 한문으로 쓴 저 메모입니다. 좀 저걸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나요? 저 빨간 그걸 박스. 좀 키우고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더 키워주시죠. 전체 화면으로 그냥 해주세요. 저걸 일부 화면이 아니라 전체 화면으로. 아니 아니. 유석춘을 지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쭉 써놓은 건데 저것을 이제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요새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유영익 교수가 저거를 이제 알아보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국말로, 요새 말로 한글로 번역까지 해놓은 책이 있는데 젊은 날의 이승만이라는 책인데 저기 보면 한문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피득 대제 고명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저기 아가 아라사, 러시아고 피득은 피터, 뾰또르. 러시아의 그 피터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뾰또르 대왕. 그래서 피득 대제, 더 그레이트 피터, 그 다음에 고명은 유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피터 대제가 남긴 유언이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저거를 보면서 그때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때예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쯤 됐잖아요. 제가 이 원고를 처음 쓸 때 자유일보에 연재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뭐 세상에 난리가 났는데 러시아의 팽창 그 본능이라 그럴까? 그런 게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러시아의 팽창 야욕을 이렇게 꿰뚫어보고 있었구나. 이걸 나는 이제서야 이승만을 공부하면서 이제서야 알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정말 이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전 세계를 수셔대잖아요. 뭐 한국에도 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내려서 한국에 뭐 어떻게 해볼까 뭐 흑해 연안은 말할 것도 없고 발틱해 연안 뭐 온갖 군대를 뒀는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그래서 결국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제물로 삼은 건데 이 피터 대제가 남긴 유언이라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러시아를 경영할 황제들은 내 말을 명심해서 실천해라 라는 게 이제 그 피터 대제가 남긴 유언이고 이게 우리로 치면은 뭐
고려의 후녀 십조나 뭐 정감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아이디어를 정리한 건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죠. 재밌는 게 많습니다. 요 다 러시아 피터 제대가 남긴 그 유언, 요걸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네네. 네네. 주요한 내용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니, 여러 나라들의 국가 평가도 있고 뭐 북한에 대한 인식도 있고 그러던데요. 제가 그 앞에 소개만 좀 하겠습니다. 예. 1725년에 대피득 뾰또르 1세 제위 중에 서거했다. 그러니까 1725년에 돌아간 겁니다. 뒤를 이은 각 황제가 유언을 상전하여, 상전이라는 건 서로 전하여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뾰토르 대제가 남긴 유언을 그 다음 왕도 받고 해서 계속 이어졌다. 1896년 겨울에 이르러 미국 대례상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보관인은 신문기자입니다. 미국 대례상 신문기자가 진본 14개 조항을 찾아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메모한 거다. 이제 그래서 메모한 내용을 한번 14개를 읽어주시죠. 예, 13개인가요? 14개 항목에 걸쳐서 있네요.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1. 군비를 정제하고 무사를 경영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요도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문사가 아닙니다, 지금. 예? 그 양반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뭡니까 이 글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군인들이 경영하는 군인들이 경영하는 나라입니다. 예. 예. 두 번째. 다른 나라의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있거나 학문이 깊은 학자가 있으면 러시아는 반드시 예를 갖추어 초빙하여. 그러니까 이 무에 능한 사람, 그다음에 학문에 능한 사람은 초빙해라. 굉장히 개방적인 거죠. 예. 3번. 3. 유럽 각국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러시아는 반드시 그 가운데 끼어들어야 한다. 게르만 부족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 특별한 마음을 써야 한다. 그러니까 유럽의 분쟁이 있으면 러시아는 끼어들어라. 특히 게르만, 독일은 러시아랑 폴란드를 가운데 두고 맨날 싸우고 있는 나라니까 게르만은 특별히 끼어들어라. 네. 네. 네 번째, 폴란드국을 반드시 멸망시켜 폴란드국의 인근 제국과 더불어 그 땅을 분할해야 한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러시아랑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폴란드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랬군요. 폴란드는 공산화되기 전에도 벌써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군요. 예. 스웨덴은 반드시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그 계략은 먼저 스웨덴과 덴마크를 분하여 둘도 만들고. 네. 그러니까 스웨덴도 이제 러시아에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러시아 다음에 핀란드가 있고 핀란드 다음에 스웨덴이 있고 스웨덴 다음에 노르웨이가 있는데 핀란드는 러시아가 강하면 찌그러집니다. 근데 이제 스웨덴은 좀 나름 버티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 스웨덴도 눈에 가시가 되니까 스웨덴을 쳐서 반드시 복종시켜라. 그다음에 그 스웨덴을 치는 데는 덴마크를 활용해라. 덴마크가 이제 스웨덴 너머에 있는 그 대륙 본토에 붙어 있는 톡 튀어나온 나라니까. 네. 예. 러시아 황실의 자녀가 배피를 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게르마르 열방 군주 가운데서 고른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하고 합종 연행을 하려면 독일의 군주 중에 러시아 편을 들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죠. 예. 자기 딸을 보내서. 예. 예. 통상을 논할진데 러시아는 마땅히 영국과 연대하고 더불어 병행하여 서로 상충됨이 없도록 해야 된다. 영국이 워낙 세계를 제패하고 있으니까 영국하고 같이 가야 된다. 영국은 그리고 러시아에서 제일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이때 뭐 여기도 그때도 러시아는 영국과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네요. 국제적 연대 관계가 그렇게 맺었네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도 그랬네요. 네. 발틱해 및 흑해로 진출해야 한다. 발틱해와 흑해가 지금 러시아의 바다로 나가는 길목이잖아요. 발틱해는 북쪽에서, 흑해는 남쪽에서. 예, 러시아는 돌고래 터키의 수도 전역에서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전력으로 인도 전체를 엿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터키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제나박이라고 불렀나 봐요. 옛날에 한문으로.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전역에서 거기를 석권하고 여유가 있으면은 인도로 넘어가라. 그러니까 인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인도 사이에는 엄청난 산맥이 있잖아요. 히말라야가. 근데 그 산맥을 넘어서 지금 흑해로 해서 돌아가지고 인도까지 경영하는 러시아의 지금 모습입니다. 예. 예. 오스트리아국은 오래도록 게르만 전체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 러시아는 게르만의 여러 제후들을 격동시켜 각자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러시아의 잠재적 적국이니까 그리고 게르만이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니까 게르만을 견제하려면은 오스트리아를 이제 활용해야 되고 오스트리아를 활용하는 것 중에는 러시아가 게르만의 왕국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몇 개의 왕국과는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게 해라 이런 얘기죠. 예. 터키 족속은 유럽의 속지를 가지고 있으니 러시아는 반드시 그들을 핍박하여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터키는 그 터키가 지금은 많이 아시아 쪽으로 밀렸습니다만 유럽 쪽으로 넘어간 적도 있잖아요. 그게 뭐 소아시아 반도죠. 유럽의 속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러시아는 그 터키를 유럽에서 밀어내버려라, 아시아로 밀어내버려라 이런 얘기죠. 예. 히랍 교인으로 헝가리에 있는 자, 돌고래에 있는 자, 피란에 있는 자들을 러시아는 의무로 도와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로 말하자면 그리스 사람들로 헝가리나 돌고리 헝가리입니다. 파란 폴란드에 있는 자들은 그 히랍 교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 그 퍼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이런 나라들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서전, 페르시아, 예. 파란, 폴란드, 돌궐 제국이 터키, 예. 전부 러시아에 복종하고 발티해와 흑해가 서로 통하는 해로가 되어 러시아 선박이 그곳을 수호하게 되면 먼저 프랑스를 향하여 천하를 공평하게 양분하자고 제의한다. 만일 프랑스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다시 오스트리아를 향하여 제의하고.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결국은 그 인접 국가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프랑스랑 영국이 이제 센 나라잖아요. 이 유럽에서는. 그러면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나라들을 다 이제 제압하고 프랑스와 천하를 양분하자고 제안하자는 거예요. 불란서와 오스트리아 두 나라가 만일 모두 러시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로 싸우게 한다. 먼저 게르만을 제압하고 다음으로 프랑스를 친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평정되면 구주의 사방 변경까지 모두 러시아를 대황제로 받들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지를 러시아를 일으킨 러시아 제국을 일으킨 피터 대제가 자기 후계자 왕들한테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의 오늘날의 황제인 오늘날 짜르가 된 누굽니까 러시아 푸틴이요? 푸틴. 네. 푸틴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푸틴 사진은 지금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피터르 대제 초상만 있고 피터 사진은 제가 그 부분은 전달을 못했네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피터 대제 사진이 나와. 저 사진을 푸틴 사진과 사진에다가 네. 이제 푸틴 얼굴을 넣었어요. 그래서 예. 패러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오늘 짜르라는 거예요. 옛날 뼈도로 같이 몇십 년 동안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은 오늘날 옛날 피터 대제의 영광을 되찾는 러시아를 꿈꾸고 있다라는 게 타임지가 패러디를 한 사진이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푸틴의 얼굴을 넣었군요. 네. 예. 그런데 한 가지 이거 보니까요. 이게 러시아의 황제의 유언이긴 하지만 러시아에 관한 문제이지만 조금 궁금해지는 게 주로 다 사실 유럽, 북유럽, 동유럽도 있고 유럽에 관한 얘기, 불란서, 영국, 덴마크, 스웨덴, 일부에서는 터키까지, 중동아시아 일부까지가 있는데 근동까지. 예, 아예 조선 얘기는 없고요. 조선은 중국 얘기도 없네요. 이제 청나라. 이때만 해도 러시아가 네. 이 우랄산맥이 러시아의 그러니까 유럽 쪽 파트, 네. 맞아 시베리아 이런 데는 지금 러시아가 손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대제국의 그 거기가 이쪽은 상관없고 동아시아 쪽은 별 관심이 없고 주로는 유럽 쪽에 동아시아 쪽은 이제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일본하고 붙게 되는 게 1905년이잖아요. 지금 이게 네. 피터 대제는 1875년에 돌아간 날짜가 나왔잖아요. 1725년이요. 그러니까 200년 전이니까 네. 이제 러시아가 모스크바는 유럽의 일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가 힘이 세지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레닌이 소비에트 혁명을 해가지고 이제 극동까지 쫙 영향이 미쳤지만
그때만 해도 이 러시아는 유럽 제국이었죠.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팽창을 하면서 러시아도 이제 아시아로 진출해 보려고 돌아 나오는데 일본이 그걸 깨부순 거죠. 아, 그랬군요. 자, 지금 궁금해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러시아의 당시의 구한말이라 하면 무슨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교통이 뭐 상당히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주 전근대적 교통체계이고, 그런데 저 먼 나라 유럽과 관련된 얘기고 러시아와 관련된 얘기인데 어떻게 감옥에 있는 이승만이 이 러시아의 황제 피터의 유언까지 그런 글을 어떻게 봤는지 참 의아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선 이 스칼라리한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문 잘 알죠, 영어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 배경,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다음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의 잡지 신문을 감옥에서 엄청 읽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웃룩이라는 잡지가 굉장히 그 이승만 대통령이 좋아하는 잡지였고, 네. 그 이제 기독교 정신을 세계에 전파하면서 세계 소식을 또 미국에다 전하는 그런 잡지들을 아웃룩뿐 아니라 온갖 걸 다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미국의 엘리트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펜질레나 뭐 그 당시 우리나라에 온 뭐 여러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좀 이게 좀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그 2류, 3류가 온 게 아니에요.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 엘리트들이 이제 이승만을 보고 이승만 이 사람은 진짜 똑똑하구나. 배제학당을 거치면서 공부하는 걸 보고 그래갖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동지적인 이제 친밀감을 갖게 되고 그 동지적인 친밀감을 갖고 같이 활동하다가 이승만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서 계속 좀 공부할 수 있게 세계 소식을 알 수 있게 신문, 잡지 온갖 서적을 다 넣어줍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서 정말 엄청난 공부를 하신 겁니다. 실제 바깥에 있으면 온갖 잡다한 일에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우리 허국장님도 공부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일에 끌려다닐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젊었을 때 5년 7개월을 감옥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정말 굉장히 효율적인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들이 뒷받침을 해줬어요. 감옥에서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감옥에서 학교를 만들어주고 공부하고 글 쓸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지금 독립정신이라는 책도 썼죠. 옥중잡기라는 온갖 얘기를 다 이승만 대통령이 120년 전에 지금 러시아 피터 대제가 남긴 고명이 유언이 있다. 이 유언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팽창하는 나라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는 러시아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게 오히려 감옥 생활이었다. 나는 그 이승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스피리튜얼님께서 푸틴을 제거하고 러시아를 약화시켜 은혜주 땅을 우리가 차지해요. 남북 통일 빨리. 예. 국력이 강해야 어떻게 좀 그런 실제로 좀 손을 써보겠죠. 주홍비님이 마침 우리 김상진 신자유주의인데 구속돼 있는 거 감옥에 갔다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줬네요. 예, 소식 전해줘서 뭐 알고 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해줘서 고맙고요. 예,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독립정신과 이 피터 대제의 어떤 유언을 그 글을 옥중잡기에 담겼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그 책 다시 한 번만 책 한 권만에 네. 요 이제 책이 지난번에 북콘서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승만 시간을 달린 지도자 1, 2권이 있습니다. 예, 이 책 좀 잘 봐주시고요. 한 권, 두 권씩 그렇게 서로 좀 보면서 이승만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그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조금씩 갖춰주면 좋겠는데, 저희는 이 책을 상당히 기본으로 해서 이 대담을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 8시간 이제 쭉 시간이 걸릴 테니까 천천히 한 달락씩 같이 읽으면서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이 역사 대담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독립정신과 러시아 피터 대제 고명을 다뤄봤고요. 다음 주에 지금 어떤 주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드디어 감옥을 나와서 미국으로 가는 과정. 미국으로 가는 거. 네. 드디어 이제
한성 감옥에서 벗어나는군요. 5년 7개월 감옥 생활을. 예, 문명의 나라로 가는군요 이제. 예? 조선에 있다가. 상등국이라 그럽니다. 미국을 상등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1등, 2등, 3등 아니 3등이 아니라 상, 높을 상자. 예. 상등국. 상등국으로 미국으로 가는 그 시기에 또 역사적인 전환이 있게 되죠. 네, 유석준 교수님 모시고 오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인사는 하고 가셔야죠. 교수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뭐 끝내시면서 막 가시려기 전에 한마디.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네, 아니 감회 같은 거. 그 이승만 대통령은 120년 전에 감옥에서 러시아의 팽창 용망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는 120년 후에 그때같이 우리가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세계 10위권 국가가 됐는데 어떻게 북한의 핵을 하나 관리 못하는 나라가 되어 있는지 참 걱정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전 세계에 수출을 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위축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수출이었는데 요번 그 한국은행 통계인가요? 경제기획원 통계인가? 거기서 나온 걸 보니까 이제 굉장히 성장률이 높아져서 네. 스스로 놀라고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만 잘 하면은 북한 핵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람들 중에 예컨대 사드 배치를 뭐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가 좀 되는 분들이 전국을 좀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드를 철회하자. 중국에 잘 보여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예, 낙타님이 후원해 주시면서 류 교수님 채널 생방 요새는 안 하시나요? 열어봤네요. 예, 제가 그 틀딱 TV라는 채널을 운영을 했었는데 예. 그 재판이 그 지난 1월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이제 그 연세대 사건 그 1심 재판 때문에 막 그 준비에 대한 소리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제가 방송을 잠정 중단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이기고 나왔더니 건국전쟁 영화가 또 갑자기 터져가지고 예. 건국전쟁 때문에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뭐 건국전쟁의 여파로 이 책까지 제가 이렇게 내게 됐고 해서 좀 안정이 되면은 다시 방송으로 들어갈 텐데요. 뭐 제 방송 안 들어도 제가 지금 요새 이렇게 팬엔에서도 불러주시고 해서 여기저기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뵙다가 나중에 좀 안정이 되면은 좀 준비를 해서 성의 있게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유석준 교수님 오늘 뭐 독립정신과 피터 대제까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대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자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